자, 시구구전의 이제 병리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또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아까 심화냐, 간목이냐, 그죠? 비위의 자체적인 문제냐, 그 다음에 금의 문제였느냐라는 그런, 그 다음에 비심의 문제였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각계급파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위불화입니다. 간위불화는 간기범위라고도 합니다. 간기가 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간기범위라고 합니다. 원인은 간기울결하면 간기가 위로 횡력하여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기가 울결되면 소설 기능이 장애가 되고 위의 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소설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 위주 강탁해야 되는데 그 강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식욕부진이 생긴다.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 당연히 밥맛이 없어진다. 간위 불화가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가슴과 옆구리가 더부룩해집니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옆구리 문제입니다. 옆구리. 그 다음에 한숨을 자주 쉬는 그런 증상. 간기가 울체되어 비장의 문제를 일으키면 이번에 이제 위였지만 간기가 비장을 건드리면 그때도 소화불량, 그 다음에 식욕부진, 그 다음에 옆구리가 아픈 증상, 그 다음에 설사 같은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위 불화 중에서 이제 치법을 무슨 치법을 쓰겠냐? 서간 그러는데요. 서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 편서자죠. 맞나요? 이 편서자인데 이 편서자 이 서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 뭐냐면 소간입니다. 소간. 선생님 이제 이 소간하고 똑같아요. 소간 화위입니다. 화위라는 것은 위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 서간이라는 것은 간기가 울결된 것을 풀어헤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기가 울결된 것을 풀어헤치고 위를 조화롭게 하겠다,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화위라는 것은 화중이라고도 합니다. 화중, 중초를 조화롭게 하겠다, 위기를 조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고르지 못하면요 신물, 이 신트름이 나와요. 자꾸 신트름, 소화불량에다가 신트름이 나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속은 더부룩합니다. 입맛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청피주여탕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 자, 밑에 보면 비위의 습열입니다. 자, 비위의 습열은 과식이나 음식 부절제로 숙식을 발생한다라는 것. 자, 비위의 습열이 있으면 그 습열 때문에 뭐가 소화가 되지 않고 음식물이 썩는다. 자, 비위의 습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특히
중초의 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초의 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위에 열이 생기고 비장에 습이 생겨서 그것이 한 곳으로 몰려요. 그래서 비위 수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숙식이 발생하게 된다. 숙식은 배가 그득해지고 명치 끝이 그냥 끈적지근해지고 답답해지고 있죠. 비위 수변은 뭘로 발전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황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황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인진호탕 쓴다고 그랬죠? 인진호탕, 황달은 인진호탕이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조짐이 보이면 평리산에다가 숙식의 성약인 평리산에다가 뭐를? 인진호탕, 그죠? 인진호탕을 합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해독하는 것까지 합하면 뭘까요? 황련해독탕 그런 것들을 합방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밑에 보면 위음허입니다. 위음허는 자, 외감 열병 이후에 열사에 의해서 위음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그런데 외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윗병이 오래가도 위음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병.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병들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위라는 것은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소화제를 먹었어요. 좋은 소화제를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나요. 그리고 끝나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뭐 하냐면 뭐 아무 음식이나 폭식하고 막 식사를 하셔. 근데 선생님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의 문제 때문에 탈이 생기거나 위의 문제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생겼고 식욕분이 생겼거든요. 선생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약을 먹어서 나았거든요. 그래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꾸준하게 약을 먹어줘서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선생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소화 먹고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끝. 근데 그 끝이 자꾸 뭐를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위의 음액을 자꾸 고갈시키는 증상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소화가 안 되거든 소화제를 드시고 나서 뭐 한다고요? 1번이나 2번 정도는 더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를 선생님들이요 아주 간단하게 소화를 시키는 약을 쓸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불호약의 종류를 많게 해서 비위를 살려내는 약까지 쓰는 그런 소화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처방하면 쉽게 갈 수 있죠. 그죠? 가장 간단한 처방이 뭐라고 했어요? 지출한. 그냥 약 많이 쓰면 그냥 쉽게 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하러 약을 비싼 약을 그렇게 넣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소화제를 선생님들이 꼭 드셔야 된다. 할 수 있거든. 뭐 소화제도 2가지 종류로 쓸 수 있으면 좋죠. 물질을 부수는 약 하나, 그 다음에 건비시키고, 그 다음에 비위를 조화시키는 약까지 같이 나중에는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위에 이제 비위에 수련 하다가 말아버린 거죠. 자, 밑에 먼저 하고 할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윗병이 오래가면 그런 증상이 위의 음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외감의 뭐 열사에 의해서라는 건데 그게 열병 후 열이 많아지면 내 몸에 열이 많아지면 당연히 진액이 말라가겠죠. 그래서 위의 음도 말라갈 수 있겠다. 또 하나 평상시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도 적당히 드셔야지 계속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 당연히 위에 음액이 부족해지는 증상이 고갈되는 증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증상. 자꾸 애가 탄다고 그러죠. 애살이 많아서 막 애가 애 태우다 보면 위에 음액이 부족해진다. 진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음액이 훼손되면 위 완부가 아파오고 배가 고프나 식욕은 없어지는. 그 다음에 위에 진액이 말라가기 때문에 어디가 말라갈까요? 입과 인후가 말라갑니다. 여기가 말라갑니다. 구갈이 생깁니다. 당연히 위에 음이 고갈되면 리에 열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 리부의 열 때문에 변비까지 생길 수 있겠다. 우리가 이건 생각해보면 되죠. 위 음이 부족하다면서 위는 뭐를 담당하면 진액을 담당합니다. 선생님들. 위는 항상 촉촉해지죠. 우리가 수곡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기 때문에 위는 항상 촉촉해야 돼요. 위가 건조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에 열이 생기면 당연히 위에 진액이 말라가기 때문에 아래 음을 수액을 밑으로까지 강탁시키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대장까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위로는 인후를 촉촉하게 하지 못하니까 입과 목이 구갈이 생기는 거죠. 말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위음이 부족해지면 위의 열이 위의 양기가 위 양이 항진됨으로써 진액을 태우고 진액이 태우니까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 당연한 거죠. 하나 더, 그 위에 볼게요. 대상포진의 종류. 네? 이 대상포진의 종류가 이제 이 수별 아까 얘기했는데 이 수별의 비위의 수별이 있으면 시법이 뭐냐면 청화 수별이죠. 네. 습과 열사를 깨끗하게 하고 열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거든요. 청화시킨다는 것이 수별을 청화시키겠다. 그죠? 습과 열을 없애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계합처하고 똑같아요. 비위의 수별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합추의 역할 때문에 피부까지 간다. 피부. 그래서 대상포진의 종류. 대상포진에 속하다는 거죠. 대상포진. 그러면 이 대상포진의 비위의 수별이 이 문제가 생기는 왜 생겼냐면 비위의 수별이 계합추의 역할을 하는데 이 수별이 왜 생겼냐면 목극토에 따른 거예요. 목극토에 의해서 생겼다. 그래서 이 비위의 수별은 간화에 의해서 생겨서 대상포진으로 간다. 간화에 의해서. 그냥 비위의 수별은 뭘로? 황달로 가고, 황달로 갈 가망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으로 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냥 피부에, 전체적인 피부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플러스 간화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대상포진. 왜 간화냐면 간담 경락에 문제가 생겨요. 담기입니다. 간기와 담기가 울결돼서 이제 문제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선생님들이 그냥 비위의 수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담기가 풀어헤치지 못해서 문제가 엉켜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다 대부분 어디로 많이 온다고요? 옆구리 쪽으로 많이 온다. 그래서 용담사가 다니죠. 담경 쪽으로 많이 오죠. 그럼 이쪽으로 많이 오는 사람은 간 울결이 많은 사람? 다 그렇죠. 이렇게 오고 이 담경락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편두통이 많이. 그러면 대상포진의 근본 치료는 비수면도 치료해야 되고, 네, 간기 울결도 그렇죠. 치료해야. 네, 간기를 풀어줘야죠. 시효나 청피, 용담초. 그래서 수독을 없애는 이 우리 몸의 독소를 수의 독소를 빼는 갈견탕에다가 용담사간탕 같은 걸 합방해서 쓰는 거죠. 용담사간탕. 용담사간탕
용담 사간탕은 이 다음 경락 쪽 이 인경시켜주는 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습 대상 포진이니까 포진 습을 포진시키니까 그 습을 말려야 되니까 갈근탕을 써. 갈근탕.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 물론 이제 그 용담 사간탕에 이제 용담이 들어갔지만 이제 소시오탕 같은 것도 같이 쓰면 훨씬 더 좋겠죠. 소시오탕은 시오가 간 다음에 간의 열기를 쓸데없는 윤기를 빼주는 거예요. 물결된 걸 빼줄 거예요. 소시오탕 안 쓰면 뭐를 청피 같은 것만 넣어도 되겠죠. 청피가 간 담기 물결된 걸 풀어 헤치는 성질이 강하니까 옆구리 통증 같은 거 없애주는 것이니까. 자, 습이 뭉치게 되고 습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뭐를 발생하냐면 열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습이 담이 열을 그죠? 그러니까 습의 문제가 습이 정체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뭘로 가냐면 열로 간다. 그래서 이제 습엽이 돼, 습엽. 습의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습이 정체되고 그 정체된 것이 열과 같이 훈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몸에서 피부에서 열을 내고 그 피부가 땀으로 나가져 버려야 되는데 땀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위 음허 그죠? 이번에는 자음 양위입니다. 음을 자양해 주겠다. 음의 위음이 손상됐으니까 그죠? 위음이 손상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배고픈데 밥 생각이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배는 고픈데 먹을 생각이 없다. 위의 위기를 좋게 해주면 쥐렉을 넣어주면 되죠. 자, 밑에 보면 식욕부진 보면 이제 비위 허약입니다. 비위 허약은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 비위 허약을 찾아보면 비위는 다 뭐냐면 비위 허약 이 말은 다른 말로 다 쓰지만 딱 대변되는 게 비기허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비기허. 비장의 기운이. 음식 부절제 또는 노곤으로 인해 비위의 기가 손상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음식 조절을 못하거나 또 하나 뭐냐면 지나치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장은 우리가 보통 오신 중에 뭐였죠? 오신으로는 혼신 의대지 있고 우리가 보통 실정으로는 사죠.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그죠? 비기를 상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 그랬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뭐하다? 맺힌다고요. 뭐든가 맺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하나 자꾸 맺혀진다고요. 그 맺혀진 것이 결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딱 끊긴다는 거예요. 탁탁 끊겨가는 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뭐 밥맛을 잃어줘요. 비장의 기운이 세진다. 또 하나 이게 노곤이라고 그러는데 노곤이라는 것은 너무 노동을 많이 하거나 그죠? 권태감 너무 피로해지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막
선생님들 이제 우리 그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막 우리 몸으로 다 일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나.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사라는 거 해봤죠. 이사. 지금은 뭐 포장 이사 해가지고 손 하나 껐덕거리지 않고 그냥 귀중품만 잘 챙기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사를 한 번 하게 되면 누가 다 했어요? 우리가 다 했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거 막 하고 나면 뭐 제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 도와준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밥맛이 있든가 없든가 없어져. 너무 피곤해. 우리가 너무 배고파도 많이 못 먹죠. 막상 먹으려고 하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먹으러 갈 때 소식 조금 먹어둬야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무 피곤해도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우리가 식욕부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비휘, 기호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육군자탕이나 삼령 백술상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비기허.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고 식욕부진하고 그죠? 그다음에 소화불량에다가 항상 더부룩하다. 그런 증상을 띄고 있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자, 비기허. 이거는 건비입기. 건비입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삼령 백불상 같은 거 쓰는데요. 자, 건비익기라는 것은 비를 튼튼하게 하고 기를 더해주겠다. 그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비위, 이제 비신, 양허. 제가 아까 설명했죠. 초등에 말씀드렸는데 비신, 양허. 자, 비기와 명문화의 허로 소화력이 약해져서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 비위신 양허라는 것은 오래된 설사라든가 양기를 손상시키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신양이 신의 양기, 명문화가 비양을 원양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양이 허손되어서 음식물을 정미용 물질을 어디로? 콩팥에 주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족골렘, 그죠? 손발 차갑고 몸 차갑고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죠? 손발 차갑고 몸도 차갑고 그러니까 아랫배가 싸늘하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 그런 증상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부종도 발생된다. 그러면서 오경설사 같은 것도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비양하고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까 비신양어면 이 비장과 비신양어라면 생각해 보세요. 비장이 먼저 빠르겠어요? 신이 빠르겠어요? 어느 걸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피를 어? 아니 이게 뭐 이게 닭이냐 알이냐 닭이냐 뭐 그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비장과 신의 양기 이 비장의 양기냐 신의 양기냐 어느 게 먼저 중요하겠냐 우선순위겠냐라는 거죠. 뭐 비를 넣고 비 신 둘 중 하나 물론 둘 다 좋게 해주면 좋겠지만 비냐 신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떨까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그 비장의 이 토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그러나 토를 구하지 않고 신을 구하기 어렵잖아. 그런 개념이라.
B부터 먼저 다스리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후천지기를 해주려면 이 영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그게 되고 신의 양기라고 한다는 것은 신의 양기라는 것은 기운이기 때문에 신의 양기를 보호하는 것이 더 그러면 비위가 그렇게 나쁘니까 이걸 저기 하지 않겠냐? 물론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그래서 비위를 좋게 하는 것은 자 비위를 좋게 하는 약과 신양을 좋게 하는 약을 동시에 주면 좋겠지만 그죠? 그러겠지만 우선 근본을 따지면 뭐냐? 근본을 따지면 신의 양기가 더 근본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소화를 못시면 헛거잖아요. 그런데 신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그 개념에 소화를 시키는 첫 번째 개념이 신의 양기가 있어야 신의 불이 있어야 밥을 짓는다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문화. 예. 밥이 뜸이 들고 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쌀 갖고는 안 된다. 쌀만 갖고 안 된다. 그 쌀을 익히는 것이 뭐냐면 명문 하나도 아닌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좀 초등학교 같지만 밥을 짓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죠. 불이 근본이 신양이다. 비위 기능이 신양이 약해져서 몸이 차가워지면 비위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다. 물론 비위가 약해지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약도 필요 없잖아. 맞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매한 질문 같지만 우문 같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우문하더라도 형문으로 현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넘겨볼게요. 비신양허 그죠? 온중산한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한사를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중탕이라는 거예요. 이중탕. 뒤에 이제 방제는 나올 겁니다. 비위가 화나여 배가 그득하고 아픔에 설사한다. 이때 이중탕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걸리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리탕. 건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 걸리탕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위가 냉해지면 자꾸 이제 복통설사가 나는데 그때 이제 쓰는 약인데 걸리탕을 쓸 때 이제 비위가 허한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걸리혈을 눌러봐요. 걸리혈이 뭐냐면 배꼽과 이 명치 이 사이를 보면 팔촌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의 중간이 이제 중환입니다. 중환 아래쪽에 1촌이 뭐냐면 걸리혈이 있어요. 그 걸리혈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배에서는 3촌, 배꼽에서는 3촌 쪽으로 올라가고 중환에서는 1촌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치도 선생님들이 잡아보면 배꼽하고 명치가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배꼽하고 명치하고 딱 잡으면 제 뼈으로 한자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한자가 넘어서 안 잡히더라고. 제가 잡아도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다 체형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중심을 딱 잡아보면 이 중심이 중환. 그런데 이제 이 비위 소화 안 될 때 이 중환에다 침을 하나 넣으면 굉장히 소화에 더부룩한 것들이 해소되는데 이럴 때 쓰는 침은 얇은 침은 안 됩니다. 좀 긴 침으로 좀 이 침을 놔줘야만 깊게 놔줘야만 그 소화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 위가 중간에다 침을 하나 넣으면 위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기감이 좋으면 이제 느껴져요. 그 밑에 걸리혈이 있는데 그 걸리혈을 눌렀을 때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가 하나다. 그럴 때는 걸리탕을 쓴다. 자, 밑에 보면 식상입니다. 식체로 인한 소화불량,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죠? 식상, 음식이 상했다라는 건데 꼭 음식이 상했다라는 것보다요 우리가 폭식이라든가 그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러죠. 우리 사람들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이렇게 그 음식을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뭐 배탈 났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멀쩡하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나는 그거 먹고 어제 먹고 아 배탈 나서 혼났어. 너는 괜찮았어? 물어봤더니 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죠. 어떤 분들은 뭐 또 게장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들겨 나고 어떤 사람은 뭐 좀 고등어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날 나한테 이제 뭐가 안 맞은 음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의 원인은 과식이라든가 과식 아니면 상한 진짜 상한 음식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기분 나쁘게 먹었어요. 정서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식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누가 먹어야 된다? 아주 기분 좋게 좋은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는 뭐 이렇게 반찬 한두 가지나 놓고도 먹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맛이 없죠. 자, 식상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렇게 식상으로 식체로 인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실증과 허증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증이라는 것은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답답해지고 그럴 때요. 시간이 오래되면 막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실증이에요. 그런데 허증, 식상에 대한 허증은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그냥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느낌. 그 다음에 식욕부진,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자꾸 토하려고 하는 그런 막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다 허증입니다.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실증일 때는 평이산에다가 소도제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지실 물질을 부숴서 아래로 하강시키는 지실 같은 걸 넣고 지실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밑으로 기를 하강시키는 기운이 강해버려요. 아래 끌고 내려가버려요. 그 다음에 허증일 때는 산출건비탕이라든가 이공산입니다. 이공산은 사군자에다가 진피를 넣죠. 진피도 기의 소통을 시켜버리죠. 한장 더 넘기면 식욕부진과 병의 기전에서 이번엔 식상 소식화체입니다. 소식화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화체, 체한 것을 변화시키겠다. 이 말은 소도제입니다. 소도하겠다. 소식 화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도. 소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식체를 치료하고 비위 운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식도체입니다. 소식도체. 소식화체는 소식도체라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하면 소도. 음식이 취한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비위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보화환입니다. 보화환. 뒤에 강제가 나옵니다. 보화환. 한 장 더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